자, 다음 얘기하기 전에 댓글을 좀 읽어 드릴까요? 베리님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도무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JSA님, 남북이 선제 타격한다고 전쟁 위기인데 외국에서 누가 한국에 투자합니까? 그렇죠. 누가 투자하겠어? 안 그래도 한국 지금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니 뭐 김진태가 뻘소리를 했니 이래가지고 시장 시스템 자체가 불안한데 지금 남북이 뭐 핵 미르고 있으니 누가 한국에다 돈을 투자를 하겠냐고요. 진짜. 아이. 자, 김명주님, 김진태 소환합시다. 천의 얼굴님, 전 김진태 때문에 당분간 강원도 안 가요. 몽이코코님, 제일 불안한 데가 강원도인데 더더욱 국힘에서 김진태 가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강원도가 이 남북 그 위기, 남북 간의 위기에 그렇게 민감한 데가 강원도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금강산 관광 잘 되고 있을 때 속초 이런 데 얼마나 그 경기가 좋았는지를 아세요? 원래 설악산 여기가 한참 요새 설악산 누가 가느냐고 안 가잖아. 제주도 가거나 외국 나가거나 그렇지. 설악산 잘 안 가잖아. 그러니까 설악산 주변에 이 관광지나 이렇게 뭐 이런 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고성, 속초, 양양 여기가 그 북한 관광, 금강산 관광의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경기가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말아먹었죠? 다 말아먹었어 이제. 베이스 캠프가 어딨어 지금.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빨리 좀 시작이 돼가지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게 강원도한테 제일 이로워요. 그래야지 강원도 경기가 쑥쑥 발달될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윤석열 같은 놈 찍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자기 발등 찍을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참 답답합니다. 장유봉님, 전쟁 나면 제일 위험한 도가 강원도. 비비안님, 정말 큰일입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쏘고 경제는 점점 엉망이 돼가고 아이들은 참사를 당하고 이 난국을 벗어나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자, 북한 미사일 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제가 좀 잠시 설명을 드렸죠. 이게 비질런트 스톰인가는 한미 연합 공군 훈련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쫄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서 지금 한미 공군이 동원한 전투기 수가 240대입니다. 240대.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투기를 100대 이상 가진 나라가 잘 없다라고 그랬죠. 독일도요 200대 정도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것도 그 중에서 실제로 운용 가능한 거는 100대 남짓이라고 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00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투기가. 근데 우리나라는 전투기 480대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F-15, F-16, F-35처럼 최신 전투기 수만 200대가 넘습니다. 거기에 조만간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 그러니까 KF-21 같은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최신의 전투기로 꾹꾹 눌러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합쳐가지고 240대의 전투기를 훈련에 동원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EA-18 전투기하고 F-35 전투기를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투기가 100대, 한국군 전투기가 140대. 이건 뭐냐면은 한국 공군이 동원할 수 있는 현재 운용 가능한 최신의 전투기는 다 끌고 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F-16 전투기가, F-15 전투기가 총 한 60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 40대 정도가 당장 가동이 가능해요. 20대 정도는 정비 중이고요. F-35 같은 경우는 40대 정도가 있는데 당장 운영 가능한 게 30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70대 정도의 F-15와 F-35 전투기를 가지고 있고 F-16 전투기는 총 150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100대 정도가 항상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0여 대 정도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140여 대의 전투기가 들어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F-35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대 정도 들어왔고요.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제가 알기로 30대, 나중에 F15와 F16 전투기가 또 30대씩 이렇게 해가지고 100대가 들어온 걸로 압니다. 그런데 북한이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전투기는 몇 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는 800여 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실제로 운용이 가능한 전투기는 100대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100대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그나마 현대전에 쓸 수 있는 미그 29 정도의 전투기는 한 3, 4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자기들 띄울 수 있는 전투기 다 띄워가지고 100대 띄웠다 그러잖아요. 그게 최대치야. 근데 우리가 이번에 그 2배, 240대를 띄웠으니 지들은 탈탈 털어서 100대 띄울 수 있는데 한미 공군이 240대를 띄웠으니 북한은 얼마나 쫄겠냐고. 지들 가용 전투력이 2배가 떴는데, 게다가 F-35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F-35가 한미 합쳐서 60대가 떴어. 보여도 짜증나, 이 숫자가 많으니까 위협적으로 느낄 판에 보이지 않는 게 60대씩이나 떠 있다고 생각해봐. 진짜 북한으로서는 짜증나고 위협적일 겁니다. 상당히 겁이 날 거예요. 거기다 아까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얘기를 했죠. 이게 F-18 전투기의 전자전기 버전인데요. 이 그라울러는 뜨면은 근처에 있는 레이더 기지가 다 고장이 나버려요. 레이더가 다 고장나. 안 떠.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는 원래 눈에 안 보이는데 이 그라울러가 뜨면은 F-15나 F-16처럼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것들도 못 보는 거야.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나마 못 보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뭐야?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이지가 않네?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야, 쟤네들 혹시라도 훈련을 핑계로 우리 북한 공격하는 거 아니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격하는 거 아니야? 미리 막어. 그래서 미사일을 마구 쏴댄 거예요. 난사를 한 거지, 난사. 어제 20발 쐈다 그러잖아. 난사잖아, 난사. 정말 누구 말처럼 핵전쟁, 핵실험을 위한 명분 쌓기였다면 이렇게 많이 쏠 이유가 없어요. 한 서너 발 정도 지들만 못한 NLL 근처에 평평평 쏴버렸어도 충분히 자기들 원하는 목적 달성할 수 있어. 근데 20발씩이나 마구 쐈다? 이건 난사죠. 왜 난사를 했다? 겁먹었다는 증거죠. 자, 그런데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원래는 내일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이걸 연장한대. 일주일간. 그럼 다음 주까지 한다는 얘기지. 북한 미칠 겁니다. 그럼 또 미사일 쏠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핵실험 할란지도 몰라. 제가 어제까지는 핵실험 안 해요. 왜냐하면 북한도 이 핵무기가 지금 20발 정도밖에 25발 정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껴 써야 돼. 왜냐? 지금 새롭게 플루토늄을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생활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남아있는 돈이 20만 원 정도밖에 없어. 그럼 이 돈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안 써야 돼? 새로 플루토늄이 언제 생산될지 모르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25발이다. 그럼 어째 돼? 이걸 꾹꾹 아껴 써야지. 승질난다고 그때마다 핵실험 빵빵 했다가는 거덜난다. 네,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한 번은 못 써요, 이걸. 근데 지금처럼 비질런트 스톰 훈련 이런 거를 일주일 더 연장해버리겠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씨 진짜 한 방 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한미 공군, 한미 전쟁 연습 중단하라, 한미 연합 훈련 중단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 공군 훈련 엄청 겁나. 진짜 겁나. 자기들은 일껏해서 탈탈 털어서 100대 정도를 공중에 띄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구식 전투기, 신식 전투기 다 합쳐서 지들 가지고는 탈탈 털어서 100대인데 한미 공군은 지금 훈련한답시고 240대를 갖고 왔어. 지들 2배가 넘어. 그나마 북한이 갖고 있는 전투기는 구닥다리가 대부분인데 미그 21, 미그 19 도대체 언제적이야 그게. 그런데 한미가 갖고 있는 건 F-15, F-16, F-35 최신이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 근데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것도 일주일 연장한대.
짜증 만땅이지 이제. 네, 상황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수진님, 굳이 100대 끌어들여서 뭐 연합훈련을 왜 하는지. 왜 그러겠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이 자꾸 미사일 쏘면은 북한이 왜 미사일을 쏘든 간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됐다. 요 핑계로 야당 탄압. 떨어지는 지지율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지. 원래 전쟁 위기가 닥치면은 뭐가 된다? 전쟁 위기가 닥치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요.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가 31%. 그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도 31%씩이나 유지했던 건 뭐냐면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월화, 북한 그때 월화까지 그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태원 참사도 그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떨어진 지지율이 북한 미사일 때문에 만회가 된 거예요. 즉 윤석열로서는 지금 믿을 때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유 참. 속 터진다 그죠? 예. 아 참.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얘기. 자 세 번째 주제. 어떻게 보자면 오늘의 핵심적인 이야기. 오늘 오밤중의 뉴스에서 가장 해야 되는 이야기. 정말 핵심 주제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약 수사 영끌한 한동훈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검수 원복하려다가 사람 잡았나? 자, 이 얘기가 뭐냐? 최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 검찰의 검수 원복, 그러니까 검찰 개혁법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마약 수사였다. 즉 마약 수사를 계속해가지고 검찰의 입지를 좀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귀시키겠다. 검수 원복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려다가 보니까 지난번 이 할로윈 축제 때 이태원에 마약 단속을 나갔고 마약 단속을 나가니라고 경찰을 다 거기다 끌어쓰는 바람에 이태원에 안전 관리를 할 안전 요원으로 쓸 수 있는 경찰이 없었다. 그 결과 이태원 참사가 났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한동훈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기는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부터가 추측일까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이태원 참사가 사실은 전국에 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책임을 자꾸 경찰이나 이런 데 떠넘기고 처음에는 민주당한테 떠넘기려고 하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 촛불한테 떠넘기려다 실패하고 자 그랬지만 지금 다시 경찰한테 떠넘기려고 하죠. 그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고 촛불이 문제가 아니고 경찰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윤석열이야. 정권을 심판해야 돼. 라는 주장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지한 씨인가요? 이 탤런트 이지한 씨의 어머니가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국무총리 아들이 112 신고를 했다면 과연 경찰이 출동 안 했겠느냐. 우리 아들 같은 그냥 평범한 국민이 신고를 했으니 경찰이 출동 안 한 거 아니냐 라고 지적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왜 경찰은 출동을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 안 했다 혹은 못 했다 그 원인에 한동훈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한동훈은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했을까요?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천공이 뭐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죠? 천공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 천공 얘 진짜 정말 못됐더라고. 얘는 이런 놈이 무슨 스승운운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천공이 오늘 어제구나. 어제쯤에 유튜브를 통해 자기 뭐 정법시대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의 희생을 보람되게 써야 한다. 보람되게 써야 된대. 이 뭔 소리야? 아이들의 희생을 보람되게 쓴다니. 그러면서 이 이태원 참사가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엄청난 기회가 된대. 참사를 기회로 쓴다고? 아니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참사가 어떻게 기회가 되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회를 이용해야 된다. 희생을 보람되게 써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그러고도 무슨 뭐 영적 스승? 스승?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자,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김기현 뭐 원내대표 하나요? 저기 국진당 이 김기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얼굴에 화색이 돈다. 세월호 때 세월호 희생자들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문재인의 얼굴이 오버랩 된다. 이딴 소리를 했어. 지들 딴에는 뭔가 책임을 좀 돌려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국진당 또 윤석열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론의 질타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한동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야, 이거 한동훈이 사실 이번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다. 그 이유는 뭐다? 바로 한동훈이 이 이태원에서 마약 단속을 하려고 했고 그 마약 단속을 하려고 경찰력을 끌어당겨 쓰는 바람에 막상 안전관리를 할 경찰이 없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살펴보기 전에 팩트부터 좀 짚어볼게요. 일단 할로윈 때 한동훈이 마약 단속을 계획을 했느냐? 자, 한동훈이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이 마약 단속 계획을 세운 건 확실해요. 그래서 마약 단속을 위해서 경찰력을 대거 투입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뭐 검찰이 경찰을 끌어다 쓴 것도 아니잖아. 결국 뭐냐면은 법무부와 행안부가 협조를 해서 상호 협조를 해가지고 경찰력을 투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법무부도 행안부도 마약 단속에 관여를 했다는 얘기 되는 거죠. 실제로 마약 단속에 경찰력을 투입을 하는 바람에 안전관리에 투입할 경찰력이 부족해졌던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한동훈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제공한 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일단 마약 단속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 보시다시피 용산서 형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이태원 일대 마약 단속 나갑니다. 오늘 밤에. 인파 때문에 지금 단속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압사사고로 금일 마약 단속 취소됐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아이고. 잠시만요.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용산서 형사과에서 10시 반부터 이태원 일대 마약 단속 나갑니다. 참고 바랍니다. 추가 전파 드립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일단 마약 단속을 그날 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참사가 나기 2시간 전에 SBS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밤 이태원에 10만 명이 놀리는데 경찰은 200명을 배치를 했다. 그래서 뭘 한다? 불법 촬영, 강제추행, 마약 등 범죄 단속을 할 거다.
안전관리가 아니라 범죄 단속을 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방역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인파가 많이 몰려가지고 갑자기 압사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자체를 안 두고 있죠. 여하튼 간에 마약 단속을 나선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법무부하고 검찰, 경찰이 마약 단속을 할 거다라는 거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공지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태원 클럽의 마약 비상 뭐 이런 식으로 벌써 나섰어요. 자, 그러니까 마약 단속을 하고 했다는 거 사실이고 마약 단속에 상당수의 경찰력을 투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이 마약 단속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뭐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을 원상태로 되돌린다 뭐 이거죠. 검수원복의 명분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끌어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세요. 마약범죄 엄정대응 지시, 장관도 총장도 마약과의 전쟁, 검수원복 충분할까? 검수원복은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명분을 삼는 것이 마약이었어요. 마약 전쟁이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동훈 자기 입으로도 했어요. 국회 가가지고 그 국회의원들하고 질문을 하면서 검사가 깡패와 마약 수사를 하면 왜 안 되는지 묻고 싶다.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검찰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 검수원복의 정당성 주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즉 한동훈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검수원복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 확실한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할로윈 때 마약 단속을 나간 것도 어떻게 보자면은 검수원복을 위해서 나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충분히 그 얘기 나올 수 있네. 마약 때문에 마약을 잡느라 어떻게 보자면은 검수원복 하느라 안전은 뒷전으로 내팽개쳤던 거 아니냐? 자, 마약 잡느라가 아니라 요거를 검수원복이죠. 자, 검수원복 때문에 이번 사태가 난 거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주장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안전관리 요원이 부족했고 마약 단속 요원들만 잔뜩 있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따라서 이 검수원복 이것이 충분히 이번 그 이태원 사태의 원인 제공이다 라고 주장은 할 수는 있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꽤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가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앞뒤 재지도 않고 경찰력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사고가 날 우려,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없이 단속만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과관계가 있느냐라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즉 검수원복 때문에 이태원 사태가 생겼다든지 혹은 한동훈이 무리하게 마약 단속을 하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가 났다든지 라고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추궁은 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대신에 정치적 책임 추궁이라든지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요게 사실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법적인 책임을 한동훈한테 물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렇게 한동훈 때문에 이번 사태가 났다
라는 얘기가 그닥 틀린 얘기만은 아니다 라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보다, 한동훈보다 이번 이태원 사태의 진짜 원인은 뭐다? 윤석열이다. 왜 남영희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용산에다가 그 대통령 집무실 갖다 놓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런 지적 나올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보통 시위대가 잘 안 들어와요. 자, 그런데 그 국방부 앞으로는 시위대가 많이 가지고 큰 길 가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청와대 쪽은요, 길 하나만 막으면 시위대를 막을 수 있어요. 큰 길 하나만 막으면. 그러니까 그 경복궁 옆에 그 길 하나 막으면은 그 효자동 사랑방 앞에 그 길만 막으면, 분수대 앞만 막으면은 청와대로 오는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 지금 용산 거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변이 다 뻥 뚫려 있죠. 길을 막을 때가 되게, 막아야 되는 데가 되게 많아. 그리고 꾸불꾸불 골목도 되게 많아.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긴다? 경찰력 투입량이 많아지는 거죠. 경찰로선 되게 좀 곤란한, 경비에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요, 오늘 이게 확인이 됐죠. 이태원 참사 당일 밤 국방부 앞에 기동대가 대기를 하고 있었다. 어디? 녹사평역과 삼각지역 사이에 일개 중대. 녹사평역과 삼각지역 사이에 있다? 어디야? 말 그대로 국방부 앞이지. 국방부 앞에 기동대 하나가 있었어. 얘네들이 그대로 이태원으로 가면 되는 거였어. 근데 안 갔어. 왜 안 갔지? 촛불 집회는 8시 반에 끝났다고 그랬죠. 제가 영상까지 보여드렸죠. 8시 반에 끝났다는 영상까지 다 보여드렸어.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안 간 거야. 혹시나 싶어서 촛불 집회 하던 사람 다시 나타날까봐 계속 녹사평역 앞에, 삼각지역 앞에, 그러니까 국방부 앞에 기동대가 대기를 하고 있었던, 계속 이태원으로 안 가고. 자, 얘네들만 제때 투입이 됐어도, 얘네들이 9시 반에만 투입이 됐어도 참사는 막을 수 있었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서초동에도 기동대 2개 중대가 있었대요. 근데 서초동은 시위 자체가 없었고 생사도 없었어. 결국 뭐다? 서초동에 있던 기동대는 윤석열 사저,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지키려고 가 있었던 거야. 국방부 앞은 대통령실이 거기 있으니까 지켰다 치고, 서초동은 뭐다? 아크로비스타 지키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냥 청와대 계속 들어와 있었으면 적어도 서초동 2개 중대는 굳이 나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앞에 있었다는 이 1개 중대, 얘네들은 그래 뭐 좋아, 청와대 앞에도 가야 되는, 갔었을 거다 싶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청와대든 뭐 용산이든 뭐 어떻게든 투입이 됐을 거라고 칩시다. 하지만 얘네들 서초동에 가야 되는 2개 중대, 얘네들은 분명히 남는 병력이었을 거고, 이거는 어디로 갈 수 있었다? 이태원에 갈 수 있었다. 근데 얘네들 뭐 때문에? 아크로비스타 지키려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못 간 거야. 그러면 윤석열의 책임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죠. 윤석열이 청와대에만 들어가 있었어도 얘네들이 굳이 서초동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요, 청와대는 군 부대가 지키고 있죠. 경찰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태원, 아니 용산, 그 다음에 서초동, 여기는 뭐 군부대가, 인근에 군부대가 없어요. 끌었을 군부대가 없어. 그럼 어째 돼? 원래 옛날에 정보사 있었는데 정보사도 없어졌잖아. 이제 옮겨갔잖아. 그럼 어찌 돼? 오로지 경찰이 다 몸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력이 부족했을 수밖에 없죠. 즉 윤석열 때문에 이태원의 병력이 못 갔다는 얘기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 때문에 경찰력이 투입이 늦어진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때문에 경찰력 3개 중대를 낭비한 거잖아요. 그죠? 국방부 앞에 1개, 서초동에 2개, 모두 3개 중대가 낭비된 거야. 그러니 당연히 이태원에는 갈 병력이 없었던 거죠. 이것만 보면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누가 제공했다? 한동훈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실은 윤석열이 더 문제인 거죠. 자, 그런 상황은요, 용산구청장의 행보에서도 드러납니다. 용산구청장이 그날 밤에 아마 그 용산 주변, 이태원 주변을 순찰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순찰을 하고 왔더니 아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야 이거 큰일, 이거 뭔가 좀 관리를 좀 해야겠네 라고 톡을 날렸는데 누구한테 날렸다? 통일부 장관한테 날렸대. 이게 왜 그랬을까? 간단하죠. 용산구청장 다음번에 국회의원이라도 나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음번에도 공천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실세 윗선한테 잘 보이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찰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장관한테 알려주는 거지.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말 그대로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윤석열 개인을 중심으로 지들 멋대로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명확해지는 거죠. 아니, 용산구청장이 진짜 네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데 그거를 통일부 장관한테 얘기를 왜 합니까? 행안부 장관이나 그 경찰청장이나 이런 데 알려줘야지. 왜 엉뚱한 데 알려줘요? 근데 알려줘. 왜? 나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이시죠, 장관님? 이 얘기인 거지 뭐. 구청장이 제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부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구청장이 자기 주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권력자를 바라보고 있어. 나락벌 참 잘 돼간다.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게 이태원 참사를 낳은 겁니다. 자, 윤석열 때문에 지금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거, 용산구청장 행동에서 보듯이. 두 번째, 윤석열 때문에 경찰력 3개 중대가 빠져나와 있었고, 이 3개 중대가 적절한 시점에 이태원에 투입이 안 되는 바람에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베이스로 깔리는 게 한동훈인 거지. 한동훈 같은 애들이 검수 원복하려고 그 명분으로 마약 범죄를 딱 정해놓고 자 명분 삼아서 이번에 한번 쳐들어가자, 밀고 가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보다는 단속에 더 집중을 한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됐다,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결국에 그렇습니다. 한동훈한테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을 추구한다면 윤석열한테 물어야 돼. 적어도 지금 대통령 그 관저 다 고쳤다며. 근데 왜 아쿠르비스타에 자꾸 남아 있는 바람에 경찰력이 낭비된 거 아니에요, 그죠? 아쿠르비스타가 계속 아니고, 빨리 이사만 했었어도, 아쿠르비스타에 기동대가 2개씩 가 있을 이유가 없었잖아. 그것만 아니었었어도 이태원에서 사고가 안 났겠네. 즉, 이번 사태의 원인은 누구? 윤석열입니다. 근데 윤석열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경찰한테 떠넘기고 있죠. 경찰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당장 오늘 어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용산서장과 서울경찰청 112 당직을 쓰고 있던 총경은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 책임을 다 뒤집어 쓰지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다? 다 간단해요. 아니 112 신고가 11건이나 들어갔는데 왜 출동 안 했어? 이거지. 아니 출동할 사람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니야. 출동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뭐다? 아우 당직 그날 상황실에 당직 총경이 자리를 비웠다네. 아우 용산경찰서장은 뭐 했대? 라고 하면서 경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마치 우리 세월호 참사 때 해경 경비정 123 경비정 정장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해경 123 그 경비정 정장 이 사람 좀 억울할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책임 없다고는 말 못해요. 이 사람도 그 퇴선 명령을 안 하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었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적이 사단급 병력으로 쳐들어왔는데 소대한테 방어 책임을 넘겨놓고 그 패전의 책임을 소대장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거다. 네, 맞아요. 사단급 전투가 벌어졌는데 패전의 책임을 소위한테 묻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도 잘못했지. 소대장도 잘못했지. 하지만 사단급 전투의 문제는 사단장이 져야 돼요. 자, 이런 면에서 경찰 내부에서 벌써 지금 부불 끓고 있어요. 심지어 경찰청 안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아니 우리가 그날 밤에 용산 경찰서 차원에서 서울청에다가 지원 요청을 몇 번을 했는데 왜 그걸 안 들어주고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책임 추궁이냐?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문제 사실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내부적으로 되게 왜 우리가 이번에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 라고 자칫하면 우리가 해경처럼 똑같이 당하겠구나 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지금 번져 있다고 해요. 자, 그런 면에서 이번 지금 현재 경찰의 움직임, 그 다음에 경찰의 움직임을 과연 윤석열 정권이 그냥 무시하고 계속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강신업이라는 사람이 있죠. 강신업. 왜 김건희 팬클럽 그 대표인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현장에 10시 20분에 도착하고도 아무런 보고나 지시를 한 기록이 없다. 이자가 민주당 쪽이나 자기 라인에 비선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 갑자기 이게 왜 일로 와? 자, 진짜 웃겨도 이렇게 웃길 수. 아니 용산경찰서장이 왜 갑자기 민주당한테 보고를 해요? 자, 지금 그 얘기가 뭐다? 이 극우 적폐들 사이에서 떠도는 카톡이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다? 이번 할로윈 데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는 문재인 때문이다. 문재인 때문에 할로윈 데이 사태가 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이게 그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너무 부담이 갔고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 대처를 못했다. 그 다음에 의경을 폐지하는 바람에 의경님 부족해가지고 대처를 못했다. 그 다음에 또 여경이 많은 바람에 여경들이 많아서 대처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산경찰서장 실은 문재인이 찍어놓은 알박기야.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죠? 희한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갖다 붙이는지 몰라.
이건 뭐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막 그냥 퍼뜨리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막 카톡방을 통해서 번지고 있어. 거기에 바탕을 한 것이 바로 강신업의 얘기인 거죠. 문재인이 알박기로 심어놓은 사람이 용산서장인데, 따라서 이 용산서장은 아마 다른 민주당한테 보고했을 거야. 디비바. 웃기는 얘기죠. 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저는 보세요. 아까 한동훈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러이러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는 말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렇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합리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잖아. 근데 얘는 뭐야?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했을 거래. 이거 변호사야.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인가 뭐 아니면 저기 뭐야 대변인인가까지 했어요. 이해가 안 가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되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번 찍은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거야. 정상인 사람들로서는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고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그죠? 그렇습니다. 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댓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김은영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테디 12남매 맘님, 예, 이번 이태원 대참사 경명신 정부 때문입니다. 꼭 대진 구속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재미삼아님, 한동훈이 국회의원 하려면 큰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재명 잡긴 힘들 것 같고 11월은 월드컵 시즌이고 내년은 선거 시즌으로 가니 이태원 마약밖에 없었을 것 같다 라고 하셨고요. 예. 예, 데빌 자오님인가요? 예. 예, 지금 권력자들의 말이 제각각인 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까 헛소리 대잔치를 한 것이고 그만큼 권력이 누수 중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네요. 네. 기해외라님 예전 서초구청장은 애교네. 그렇죠. 용산구청장 보니까 그렇죠. 예. 가을 영양제님 왜 이사 안 가고 경찰 700명씩 데리고 다니냐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크로피스타에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대통령 관저 만들었잖아. 수습이 다 했잖아. 글로 넘어가야지. 그거 안 하는 바람에 경찰력이 지금 계속 낭비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에서 데모할까봐 그 주변에 경찰 깔아야 되고 그 경찰만 안 깔았어도 이태원에 투입을 했겠네. 참 답답하죠. 예. 자, 예. 상식적으로 해라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월드컵 응원이 촛불 집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데빌 자오님 20대 남자들 중에서 극마초 성향의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커뮤니티에 카드라식으로 올린 거를 이거를 노인네들이 어이구 이런 게 있나 봐 하고 마구 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참 이제 이 정권을 그냥 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거덜을 낼 것 같아요. 이게 IMF가 다시 올 것 같다라는 위험이 지금 사실 실제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요. IMF가 다시 오면 어떡하지라는 조금 걱정스러움이 더 컸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요. 걱정스러움이 아니라 진짜로 IMF가 올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경고 사인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제일 문제가 외환 사정인데요. 지금 한동안 지금 국내 채권 시장 문제 때문에 외환 시장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 외환 보유고 빠져나간 게 지금 400억 달러, 500억 달러고요.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300억 달러까지 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쭉쭉쭉 빠져나가면 앞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대외
그러니까 대외 채권하고 채권 채무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약 1,000억 달러 정도 여유가 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작년 말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500억 달러를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유는 500억 달러밖에 없거든요. 500억 달러가 더 외환이 줄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채무국인 상황에서, 순채무국인 상황에서 계속 외환이 빠져나가면 망해요. 아무리 외환 보호 요구가 많아도요, 채권보다 채무가 많고, 지금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면, 그러면은, 디폴트 상황 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요, 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거야. 근데 계속해서 현금이 계속 나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조만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수준으로 외환이 빠져나가고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은 조만간 그렇게 되고도 남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상당히 외환이고 뭐가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은 이게 별로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위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수원복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있지. 마약 단속하려고 했지. 지금 마약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며칠 전에 보셨죠? 그 비상경제회의에서 피식피식 묻고 말이야. 농담 따먹게 하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농담이 나오냐고. 이번에 한덕수 보세요. 외신하고 기자회견하면서 그 엄중한 상황. 아니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이 죽었어. 이란 같은 경우 4명 5명씩 죽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다 놓고 그 나라 그 기자들 앞에 놓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피식피식 웃으면서 농담을 했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속 뒤집어지겠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입장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한덕수 같은 사람이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때 라면 그렇게 피식피식 웃었을까요? 못 웃지. 윤석열이니까 웃는 거지. 왜? 윤석열 진짜 잘 몰라. 별로 신경 안 써.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가 잘못된 다 내 탓이다. 노심초사하니까 국무총리도 야, 대통령이 저렇게 노심초사하는데 나도 내가 조심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렐레 이러고 있으면 그 대통령도 저러고 있는데 대충 내가 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공무원들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누가 대통령을 하고 누가 책임자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와 방식이 틀려지고요. 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와 방식이 틀려지면은 국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달라지게 돼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번 이태원 참사였던 겁니다. 위에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위에서부터 헐렐렐레 하고 있으니까 밑에까지 헐렐렐레 한 거고 그 결과 일선에서 한두 명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걔들은 힘든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니까. 쿨피님 바람 들어온 듯해요. 맞아요. 바람 든 거예요. 바람 든 거. 블랙 땅콩님 훔친 돈이 주머니에 가득하니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호시우행님 윤석열 같은 스타일은 밑에 사람들 일하기 편함 개판 쳐도 되는데 맞아요. 개판 쳐도 되는 거지. 참 밑에 사람은 일하기 편한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아휴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나라가 이거 이거 진짜 요새는 진짜 잠이 안 와요. 처음에는 우리 다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을 비웃었죠. 아이고 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요새는 더 했다가 나라 망치겠어. 자 여러분 이제 방법 없습니다. 방법은요 우리가 윤석열을 몰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들어올립시다. 이번 주 촛불은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로 열리게 됩니다. 장용진 TV에서는 이번 토요일 촛불 집회도 중계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촛불 집회 중계 방송이 고르지 못했죠. 왜 고르지 못했느냐? 촛불 집회 중계 방송을 위해서 유선 랜망을 확보를 했는데 그 유선 랜망 모뎀을 어느 놈이 들고 튀어버렸어요. 예, 방해 공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으로 연결하는 게 왜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현장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사용자가 많아요. 그래서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자꾸 끊어집니다. 그래서 유선은 안정적인 접속을 위해서 유선으로 연결한 건데 세상에 그거를 어느 놈이 들고 튄 거야. 못돼 처먹은 놈이지. 아직 못 잡았어요. 예. 진짜 승질 나는데. 참. 이번 주는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모뎀도 2개씩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유, 씨, 진짜. 아유, 나쁜 새끼들. 자, 이번 주 중계는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장용진 TV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 전화와 이메일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호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테디 12남매맘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죠. 예,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회원 가입해 주신 분도 감사드립니다. 회원 가입해 주신 분이 아까 어느 분이셨더라? 예, 한 분 계셨는데, 예, 지금 어디 아이고, 기록이 안 남아있네요. 네, 넘어가 버렸네요. 예. 오늘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용진 TV는, 자, 금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스베이다가 끝날 무렵에 장용진 TV가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2,300여 분까지 와주셨는데요. 예. 오늘도 이 시간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금요일 밤 11시 반쯤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